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인 데스밸리 국립공원. LA에선 북동쪽으로 4시간 반 거리, 라스베가스에서는 서쪽으로 2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 동쪽의 건조한 그레이트 베이슨 사이의 국립공원으로서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로드 아일랜드 크기 3배 이상의 면적이죠. 길이 140마일, 폭 15마일의 우뚝 솟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고 화씨 134도, 섭씨 56도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파드레 크롤리 포인트에서 데스밸리 전경을 내려다봅니다. 이곳은 공군의 비행훈련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데스밸리는 거대한 분지로 보입니다. 가파른 산봉우리가 평지를 둘러싸고 있죠. 높은 산의 띠와 암석층과 언덕은 고대 바다를 상징합니다. 계곡 지역 바다는 석회암층을 퇴적하여 땅을 가로질러 다시 이동합니다. 보이는 레이얼은 각 시대를 대변하는 바다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12억 년 전, 이 죽음의 계곡은 바닷속이었습니다. 약 10억 년 후 화산이 바다를 몰아내고 지하의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1300만 년 전 대륙 지각 변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각 팽창에 의해 늘어난 평지는 물이 갇혀 호수가 되고 그마저도 말라 소금 단층만 남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형성합니다. 1936년 7월에 섭씨 56.6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합니다. 이곳의 열기를 설명하긴 힘들지만 집에 있는 오븐의 온도를 최고로 올린 후 가열하고 문을 열고 그 근처에 얼굴을 대면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오븐을 통해 전해지죠. 바로 그 느낌이 이곳의 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씨 56도라 그러면 신발 한 켤레도 가뿐히 녹여버릴 온도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의 주요 포인트를 둘러보겠습니다. 1875년 납 광석이 발견되면서 허스캐슬로 유명한 허스트의 아버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은광석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곳에 소나무 통나무로 숯을 만들기 위해 가마를 짓는데 이유는 목탄이 광석 정련에 필요한 훨씬 더 큰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용광로의 연료로 사용되었답니다. 광물 회사를 설립하면서 정련 원료가 필요했던 거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 초기 개척자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는 게 신비스러운 장소죠. 데스밸리라는 이름의 유래는 골드러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은 동에서 서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험준한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피해 지름길을 모색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의 데스밸리를 통과하게 된 거죠. 황량한 대지와 메마른 땅에 남겨진 소금 웅덩이가 전부인 이곳에서 거의가 다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외쳤다죠. 굿바이 데스밸리. 이곳은 데스밸리의 지질학적으로 특별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Devil's Golf Course, 악마의 골프 코스라는 곳입니다. 흰 소금 결정체들이 들쭉날쭉하게 들판에 펼쳐져 있는 특이한 곳이죠. 이곳은 소리마저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고요한 사막 속에 희미하게 들리는 톡톡 소리. 뜨거운 태양이 마른 표면에서 모든 수분 방울을 빨아들일 때 터지는 소리죠. 이곳의 소금은 고대 호수의 유적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소금 결정체는 아주 날카롭기까지 하죠. 이런 지형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건 악마 이외에는 없을 거라고 지은 그런 이름이랍니다. 아름답고 섬뜩한 곳이죠. 이곳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곳입니다. 산 중턱의 산화된 표면에 퇴적암과 화산 형성물은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등 믿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개의 다채로운 색상을 보여줍니다. 마치 화가가 채색전에 팔레트에 여러 개의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신비스러운 곳이죠. 도화지에 온갖 색을 덧칠하기 전에 팔렛의 모습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음의 계곡이 이토록 황홀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지녔음을. 블랙 마운틴에 있는 1.6km 높이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은 지옥은커녕 천국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패노라믹 뷰로 데스밸리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단연 데스밸리에서 가장 기묘한 풍경을 보유한 곳입니다. 그 엄청난 풍광을 만든 것은 긴 시간과 바람인 것이죠. 500만 년 전 호수에서 퇴적된 침전물이 오랜 시간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1년 강수량이 2인치 미만이니까 그 정도의 빗물이 이런 모습을 조각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굵게 파인 주름 하나하나가 지구 업겁의 세월이 담긴 나이템인 셈입니다. 아마도 이곳 데스밸리에서 이곳만큼 더 신비한 지역은 없을 듯 싶습니다.
바로 레이스트랙, 일명 경마장이란 곳인데요. 돌이 마치 경주를 하듯 움직이는 곳이죠. 바위 뒤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바위가 계곡 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 남겨진 흔적이 분명하죠. 이것들은 단순한 자갈이 아닙니다. 바위들 중 일부는 700파운드가 넘고 어떤 트레일은 3000피트 이상이나 되죠. 퍼즐은 어떻게 오르막 경사에도 이 돌들이 움직였다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돌들이 움직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수께끼 같은 움직이는 바위는 떠다니는 얼음이 바위를 경로에 따라 밀고 강한 바람이 바닥 지면에 미끄러울 때 움직일 것이라는 과학적 추론만이 있을 뿐입니다. 메스킷 플랫 샌드 듀운스만큼 데스밸리를 상징하는 곳은 없을 듯 싶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주름진 모래 언덕을 걸으면 과연 딴 세상에 와 있구나 실감할 수 있죠.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능선을 느릿느릿 오르고 마음에 드는 언덕 하나를 골라 사방을 둘러봅니다. 주변은 온통 사막이죠. 들리는 것은 오직 휙휙대는 바람 소리. 보이는 것은 모래에 새겨진 바람의 흔적과 이름 모를 발자국들 뿐입니다. 사막에는 오래된 길이 없습니다. 앞선 발자국은 바람이 어김없이 앗아가므로 사막에 남는 것은 오직 현재의 발자국뿐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바람을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춤을 추는 사구의 능선처럼 자유롭게 걷습니다. 이곳은 해의 위치에 따라 정말 다른 색과 빛의 향연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래 언덕에 비치는 긴 그림자를 사진에 담는다면 인생샷이 될 겁니다. 배드워터 분지는 북미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해수면보다 무려 85.5m가 낮죠. 지대가 워낙 낮다 보니 비가 내리는 날에는 소금 평야가 깊숙한 곳에 호수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배드워터, 일명 나쁜 물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은 말 그대로 이곳의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서 붙여졌습니다. 타는 듯한 사막 속에서 발견한 오아시스가 짜디짠 소금물일 때 그 참담한 심정을 생각하면 배드워터이라는 이름이 꽤 점잖게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소금물 웅덩이는 비가 오면 큰 연못을 이루는데, 이는 수십만 년 전 이곳이 60피트, 약 183m 깊이의 호수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겨울처럼 투명한 소금 호수 속에 담긴 데스밸리의 모습이 천국처럼 찬란한 곳입니다. 아마도 약 300만 년 전 용암은 지하수를 만났고 여기서 발생한 증기 압력으로 거대한 화산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폭 0.5마일, 깊이 600피트의 분화구가 남았습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2414m 길이의 트레일을 걸으며 거대한 구멍을 바라보면 죽음이란 단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 신비스러운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데스밸리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매우 작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나 직장에서 있었던 날에 대한 다른 관점 또는 다른 이들과의 어떤 논쟁,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하기엔 이곳 데스밸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장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세미티나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곳은 놀랍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어떤 벽과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마음 놓고 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열린 세상의 지구, 그리고 거기서 나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데스밸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귀중한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기에는 화병에 꽂힌 꽃보다 수더분한 화분이 낫고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건 요리보다는 짜장이에요. 눈에 띄는 원색옷보다 무난한 검정색 정장이 훨씬 더 자주 또 오래 입게 되지 않나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끝에는 밥으로 좀 눌러줘야 뭔가 먹은 것 같죠? 자주 들르는 단골 카페도 집보다는 편하지 않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는 뭐 작아져서 버린 적은 있어도 실증 나서 버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처음부터 눈에 띄진 않지만 두고두고 마음이 가는 거, 쉽게 실증 나지 않지만 언제라도 다시 찾아도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좋죠. 늘 먹는 공깃밥처럼, 몸에 맞는 청바지처럼 오래도록 곁에 두고 봐도 질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이드TV였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